네, 이번에 스케줄러의 구현 발표를 맡게 된 GDSC 백엔드코어 윤병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어떤 스케줄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하다가 성능 평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케줄러가 뭐냐면 이제 일단은 뭐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프로세스 관리하고 CPU 시간 할당하는 친구들이 이제 스케줄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가 이제 전 발표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지만 저는 크게 두 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반환 시간하고 평균 응답 시간인데 이제 평균 반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완료하는 시각에서 도착하는 시각을 빼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업이 이제 도착을 해서 그게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환 시간은. 그래서 뭐 리턴 타임이라고 생각해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스케줄이 된 시각부터 작업이 도착한 시간을 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업이 도착해서 그 다음에 스케줄러에 의해서 배정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좀 가볍게 살펴볼 건데 크게 스케줄링 알고리즘 종류에는 선점형 스케줄링하고 비선점형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선점형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미티브라고 하는데 CPU 사용 중인 프로세스가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이제 강제로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선점형 같은 경우에는 넌 프리미티브는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하거나 대기해야만 이제 사용 가능한 스케줄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 FIFO가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첫 번째 들어온 게 이제 가장 먼저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평균 반환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초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끝난 시간이 20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끝난 시간이 30초여서 요걸 나눴을 때 이제 20이 되고요. 평균 응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들어오자마자 실행돼서 0초고 얘도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스케줄러 이 프로세서가 각각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각각 여기 들어왔다고 바로바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평균 응답 시간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알고리즘이 SJF인데 이제 가장 짧은 작업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시간 타임 슬라이스가 똑같다고 가정을 했던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얘가 먼저 할당을 받겠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성능이 이제 저하돼서 이제 가장 짧은 작업이 먼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평균 반환 시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얘는 뭐 10초에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0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총 120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총 50ms로 볼 수 있는데 이제 평균 응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JF를 쓰면은 앞에 시간보다 좀 짧아집니다. 이거를 바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평균 응답 시간은 딱 배정 받아서 시작할 때까지 얘는 0초로 바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할당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10초의 배정을 받아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와서 30초 뒤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13.3 정도로 나오고요. 이제 이런 앞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문제가 지금 있어서 계속 점점 발전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STCF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먼저 끝낼 수 있는 거 먼저 끝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여기에 진입을 하고 B씨가 그 다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 같은 경우는 A가 먼저 진입을 한 거 순서대로 시작을 하니까 이제 A가 작업이 긴 경우에는 이제 B씨가 계속 대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B씨가 먼저 들어오게 된다면 B씨에서 짧은 거 먼저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반환 시간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멈춰가지고 보시면서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평균 반환 시간과 평균 응답 시기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라운드 로빈으로 넘어갑니다.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세스를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실행해주는 알고리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응답 시간이 이제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터미널 딱 켰는데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있겠죠. 이제 켜서 이제 명령을 딱 치고 반응이 올 때까지 한 10초 동안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를 알 수 있는데, 이런 라운드 로빈을 쓰게 되면은 일단 실행을 시켜주고, 이제 프로세스 자체의 성능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업을 시켰을 때 좀 전체적으로 느릴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제 반응 자체가 빠르니까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균 반환 시간이랑 평균 응답 시간 같은 것도 직접 한번 멈춰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서 각각 한 프로세스가 끊어서 실행되는 단위는 2ms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MLF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한 알고리즘들의 원래 여러 가지 가정들이 좀 있어요. 그 가정들을 다 제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진짜 이제 운영 체제가 돌 때 어떤 방식으로 돌아야 하는지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MLFQ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5가지 규칙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프라이어티가 더 큰 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같으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라운드 로빈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작업이 먼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최상위 큐에 배치가 돼서 가장 먼저 높은 프라이어티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타임 슬라이스를 줘서 작업이 지정된 단계에서 이제 그 타임 슬라이스를 소진을 하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한 단계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주기 이후에 이제 모든 작업들을 시스템의 최상위 큐로 다시 부스트를 시켜주는데, 이런 경우들도 이제 문제들을 해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베이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번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 구성 요소랑 과정을 보게 될 텐데, 이제 구성 요소는 뭐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디 큐랑 이제 뭐 실행 큐,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설명했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든지 이제 저번주에 설명했던 컨텍스트 스위칭이나 프로세스의 상태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과정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제 친구가 설명해줄 앞으로 이제 뭐 요런 두 가지 과정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크게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 레디랑 그 다음에 러닝 스테이트랑 이제 블록 스테이트, 이렇게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스케줄러가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를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프로세스를 선택을 합니다. 이 과정을 가볍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준비된 프로세스를 레디 큐에 있겠죠. 여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이제 러닝 스테이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러닝 스테이트에서 이제 유저 모드로 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시스템 콜이랑 인터럽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또 받아서 이제 뭐 IO 요청이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블록 스테이트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총 2가지가 있는데, 그게 IO 상태에서의 컨텍스트 스위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2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의 스테이트 변환이 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뭐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하거나 대기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유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종료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IO 요청 같은 걸 받았을 때는 이제 블록 스테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대기 상태에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략적인 스케줄링 과정을 정말 가볍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현은 기준을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를 일단 기반으로 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윈도우나 애플이랑 그다음에 지금 현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구현되는 스케줄러의 방식 같은 경우는 아마 토요일에 따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스케줄러 헤더 파일을 보면은 이제 이 태스크 상태를 정의하는 열거형이라고 하는데, 이 태스크 상태가 사실상 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 상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해주고, 뭐 태스크 정보 여기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헤더 파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스레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함수부터 보면은 이제 제가 헤더 파일 당연히 이제 인클루드를 시키고요. 그런 것 내용들은 뺐고 함수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스택 프레임을 지금 정의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뭐 플래그 레지스터나 뭐 CPSR, 그 다음에 뭐 레지스터 같은 경우들을 지금 다 정의를 그 구조체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콜백 함수 같은 경우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정의를 하는 게 뭐 스케줄링 핸들러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식 태스크라든지 이제 뭐 지금 돌고 있는 태스크라든지 뭐 루트 태스크 같은 거를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스위치라고 있는데,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일으키는 함수라고 직접적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뭐 어셈블리 언어 단어로 지금 정의를 해서 레지스터 정보를 백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행 중인 태스크를 이제 스택 포인터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겠죠. 하고 이제 다음 태스크에서 뭐 그 스택 포인터 같은 경우를 이제 SPTMP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지스터 값을 이제 실행될 태스크의 이전 정보로 이제 복원을 시키는 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의 함수의 실질적인 구현이고요. 네, 그래서 전에 스케줄러 함수를 봤는데, 스케줄러 함수를 다시 보면은 이제 각각의 태스크를 그 태스크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시 종류별로 정의를 해주고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를 지우고 스케줄러를 다시 호출해서 아마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거겠죠, 얘도. 그래서 다른 스케줄러를 불러서 다시 실행을 시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나온 태스크 딜리트나 태스크 넥스트 함수는 여기 옆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이제 요것도 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쭉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런트 태스크라고 해서 이제 메인 태스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포크를 사용을 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한 후에 그 자식 프로세스가 이제 부모 프로세스한테 시그널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그널 요청에 이제 시그널 핸들러 함수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말하는 유슬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함수가 이제 스레드 스위치를 해줘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슬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정해준 이 시간만큼 컨텍스트 스위치 시간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태스크를 추가로 삽입을 하거나 이제 스레드 대기하거나 이제 가지고 있던 스레드를 이제 종료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부모 태스크를 생성하는 그런 함수들이 이제 스케줄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드를 더 보면은 이제 스레드 만드는 함수인데, 스레드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메모리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를 이제 0으로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 프레임을 초기화해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렉스 멤버 주소를 설정해주고 콜백으로 다시 호출하게 되면은 스택 프레임의 시작 지점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스택 프레임 주소를 할당하게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스크 삽입을 해줘서 아까 전에 말했던 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는 이렇고요. 이제 스케줄링 구현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